벨기에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찾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 거리마다 등장하는 거인들, 심지어 시장이 술잔 속 물고기를 삼키는 광경까지 참으로 기묘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나라는 독특한 전통과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축적해 왔으며, 이는 벨기에만의 복잡하고 매력적인 문화유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벨기에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15가지 사실을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적인 축제부터 기묘한 요리까지 벨기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매료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번, 공중 화장실이 없다. 벨기에 번화한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30분을 넘게 헤매도 마땅한 공중 화장실 하나 찾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벨기에가 고도로 발전한 나라라 해도 공공 화장실만큼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다는 점은 매우 의외인데요. 실제로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공중 화장실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공중 화장실을 찾더라도 대부분은 유료입니다. 따라서 급한 용무가 생긴다면 근처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할 경우 보통 손님에게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벨기에 남성들. 이번 사실은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끌만합니다. 멋진 남자친구나 완벽한 남편감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벨기에로 떠나보세요. 벨기에는 놀라운 남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벨기에 남성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평균 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삶을 매우 중시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 덕분에 벨기에 남성들은 술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6시쯤 문을 닫고 밤에는 편의점이나 바 정도만 운영됩니다. 대신 이들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며 대체로 매우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3번, 높은 이혼율. 앞서 언급했듯 벨기에 남성들은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중 무려 71%가 결국 법정에서 끝이 납니다. 해마다 약 3만 2천 명의 벨기에인이 이혼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3건 중 한 건만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 벨기에의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완전히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벨기에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종교, 특히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이혼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혼율이 상승하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인,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구, 직장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결혼 및 이혼에 관한 법적 절차의 변화 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벨기에 사회가 이 같은 통계에 주목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보다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테니까요. 12번, 맥주의 나라.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벨기에는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벨기에는 수백 가지 수제 맥주가 있어 일반 병맥주에선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벨기에 특유의 방식으로 맥주를 서빙받을 수 있죠. 무려 2,500개가 넘는 맥주 브랜드가 존재하며 쓴맛, 단맛, 신맛 등 다양한 풍미를 제공하는 맥주들이 120개 이상의 양조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맥주는 그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맛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벨기에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전통적인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매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도 브뤼셀의 중심부인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벨기에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맥주바처럼 변신합니다.
벨기에 전역에서 참가한 약 51개의 양조장이 참여하며 제공되는 맥주의 종류만 해도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수제 맥주나 유명 브랜드인 아베이데 록스 레종드, 르페브르 등도 포함되어 있죠. 이 축제는 활기차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벨기에 특유의 맥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은 벨기에의 문화, 특히 맥주 문화와 그 독창성 뛰어난 품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대를 거쳐 내려온 맥주 양조 방식이나 벨기에 맥주만의 독특한 특성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축제 기간 동안에는 빈티지 자동차 퍼레이드 대표 맥주 제품 전시 등 다양한 흥미로운 행사들도 함께 펼쳐지며 축제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평소엔 퇴근 후 술집에 잘 가지 않는 벨기에 남성들도 축제나 기분 좋은 날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기도 한다고 하네요. 11번 3,000개의 성. 아름다운 성의 사진을 남기고 싶거나 유럽의 다양한 성을 저렴하게 둘러보고 싶다면 벨기에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선 수 킬로미터마다 새로운 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벨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성과 요새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벨기에는 단위 면적당 성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루에 5개 이상의 성을 둘러보는 일정은 다소 벅찰 수 있지만 결코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성들은 중세시대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부터 웅장한 르네상스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자랑합니다. 대부분 돌로 지어진 외관과 함께 내부에는 회화나 조각 작품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인테리어가 동화 속 풍경을 연상케 합니다. 헨트의 흐라벤스틴 성, 브뤼셀의 라켄 성, 아르덴 지역의 부용성 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들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벨기에에 성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풍부한 문화와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유럽 문화유산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0번 초콜릿의 왕국. 달콤한 디저트를 좋아하신다면, 특히 초콜릿에 눈이 간다면 벨기에는 꼭 가보셔야 할 나라입니다. 이곳은 초콜릿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벨기에의 디저트는 섬세하고 독특한 맛으로 유명한데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와플은 특히 현지에서 바로 즐기기 좋은 간식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초콜릿은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독특한 풍미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초콜릿 하면 벨기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초콜릿을 국가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벨기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특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벨기에 초콜릿은 달콤함과 쌉싸름함,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 사람들의 특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벨기에 초콜릿이라는 연상이 스위스 은행과 시계만큼이나 자연스러울 정도로 하나의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자국민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따로 있고 관광객들을 위한 종류도 따로 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수도 브뤼셀의 중심 광장이나 오줌 싸개 소년 동상 근처에서는 관광 기념품으로 벨기에 초콜릿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9번 동성 결혼 합법화. 이곳은 성소수자들이 존중받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벨기에는 동성애 성전환 전반적인 LGBTQ 인권 문제에 있어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진보적인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고 2000년에는 동성 커플의 법적 동거가 인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006년에는 동성 커플의 입양도 완전히 합법화되어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거 공공 및 사적 서비스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벨기에는 LGBTQ+ 친화적인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벨기에 국민이 동성 결혼과 입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삶과 사회적 인정, 그리고 진정한 존중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벨기에는 한 번쯤 살아볼 만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8번 산타가 2명.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아이들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신터클라스라고 불리는 성 니콜라스를 맞이하며 한 해 하에 가장 큰 행운을 누립니다.
이 인물은 두 번째 산타클로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인자한 존재입니다. 그의 조력자인 블랙 피트는 단 하룻밤 사이 모든 집을 돌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매년 12월 6일 아침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선물이 대신트로부터 도착한 것을 발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 블랙 피트라는 인물이 굴뚝을 타고 내려오며 얼굴에 그을음을 묻히는 설정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신터클라스는 여전히 벨기에에서 사랑받는 전통입니다. 정리하자면 벨기에 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2번이나 받는 셈이죠. 그러니 이 비밀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괜히 크리스마스를 벨기에에서 보내고 싶다고 뗐을지도 모릅니다. 7번 다이아몬드 수도. 벨기에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들러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의 수도 안트베르펜입니다. 안트베르펜은 오랜 역사와 발달한 경제 아름다운 도시 경관 그리고 유명한 패션 산업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다이아몬드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탐험하고 싶은 매력을 지니고 있죠. 안트베르펜에서 다이아몬드 거래가 시작된 것은 무려 13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석 세공사 로데윅 반 베르케는 세계 최초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시도했으며 다이아몬드를 갈아내는 폴리싱 기술도 그가 개발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가루를 사용해 정교한 컷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 공로로 안트베르펜 다이아몬드 지구 근처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스웰데 강을 따라 북해로 이어지는 전략적 위치 덕분에 15세기 말부터 다이아몬드 무역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0개의 다이아몬드 관련 기업이 안트베르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의 광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가 직접 이곳으로 운송됩니다. 전 세계 미가공 다이아몬드의 80% 가공 다이아몬드의 5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어쩌면 그 시작은 바로 이 안트베르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번 전시회. 당신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마도 이 전시회는 제가 들어본 전시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일 겁니다. 제목만 봐도 황당하고 수많은 의문을 자아내죠. 그런데 벨기에 정부는 이 전시를 실제로 열었고 사회에 깊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수치심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 술은 얼마나 마셨나?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몰렌베크 지역에서 당신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라는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시된 것들만으로 명확히 전달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여성이 어떤 옷을 입었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이없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의 복장을 문제 삼는 사회 말이죠. 이 전시에는 실제 성폭력 생존자들이 당시 입고 있었던 18벌의 옷이 전시됐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부터 몸을 완전히 가린 옷까지 다양했죠. 벨기에 정부는 이 전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여성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성폭력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화를 멈추자고요. 5번 매 사냥 훈련. 혹시 모르셨다면 벨기에는 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냥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맹금류를 활용하는 독특한 사냥 방식인데요. 훈련된 매나 독수리가 사냥감을 포획합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단순한 사냥 기술을 넘어 조련사와 맹금류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유산 간의 관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하죠. 매 사육과 훈련의 역사는 무려 4,000년 전 아시아에서 시작돼 이후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퍼졌습니다. 벨기에는 14세기와 15세기 브라반트 공작 시대에 매 사냥 훈련이 귀족들의 정식 훈련 과정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에도 특히 왈롱 지역에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은 상당한 비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많은 매 조련사들은 더 이상 사냥 목적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맹금류를 함께하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4번 얼음 조각 축제. 이 축제에 한번 다녀오면 정말 얼음 조각의 매력에 푹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매년 겨울 벨기에의 역사적인 도시 브류에에서는 특별하고 환상적인 얼음과 눈 조각 예술이 펼쳐지는 얼음 조각 축제가 열리며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읍니다. 얼음 조각 축제는 불위의 도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스테이션 광장에서 매년 11월부터 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열리는데요. 어떤 해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디즈니 캐릭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을 주제로 삼습니다. 조명과 조각 예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디즈니 캐릭터의 멋진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축제가 열리는 매 시즌마다 약 300톤의 얼음과 400톤에 가까운 순수 눈이 사용되어 이 환상적인 예술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품을 만들어낸 예술가들의 노력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3번. 독특한 새해 전통.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같다고 할 수 있죠. 벨기에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 전통이 꽤 흥미롭습니다. 벨기에는 매년 1월 1일 맛있는 음식과 고급 와인 축제 분위기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는 벨기에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곳곳에서 신나는 음악과 춤이 이어지고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바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며 따뜻한 뱅쇼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음료이자 전통입니다. 새해 첫날은 니우이아르스다흐라고 불리며 이 날을 위해 아이들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장식된 종이를 구입해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드릴 새해 인사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는 황금빛 체리 천사, 붉은 장미 리본으로 장식된 화환 등이 장식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새해 전날 밤 자정아이들은 자신이 쓴 편지를 부모님과 보호자 앞에서 정성껏 읽어 내려갑니다. 한편 벨기에 농부들은 아주 독특한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기르는 가축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 염소, 말, 양개, 고양이 등 모든 동물들에게 새해 첫날 아침 가장 먼저 달려가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말하죠. 한 해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하는 이 전통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벨기에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분명 그 특별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2번. 크라켈링 축제의 생선 와인. 마텐타르트라는 고급스러운 페이스트리로 유명한 헤라르츠 베르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도시에서는 매년 고대 전통 축제인 크라켈링 축제와 이어지는 토네케스 불꽃 축제가 열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켈링 축제는 2010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행사로 겨울의 끝자락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불꽃 축제와 민속빵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사 당일 오덴베르흐 언덕 꼭대기에서 40개의 크라켈링 또는 마스텔렌이라 불리는 고리 모양의 빵이 군중을 향해 던져지고 언덕 정상에는 불이 밝혀지며 겨울의 종료를 상징적으로 알립니다. 하지만 시장 시의원 그리고 시청 관계자들이 이 빵을 시민들과 나누기 전에는 반드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의식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바로 16세기산 은잔에 담긴 적포도주를 마시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선을 삼키는 것인데요. 동물권 단체에서는 생선 대신 마지펜으로 만든 모형 생선으로 대체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지역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시장들은 실제로 잔 속에 살아있는 생선을 삼키며 이 장면은 보는 사람들에게 꽤 충격적인 광경이기도 합니다. 1번. 뱅슈 카니발. 벨기에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뱅슈 카니발입니다. 이 축제는 추운 겨울과 작별을 고하고 따뜻한 봄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민속 축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거리 곳곳은 다채롭고 독창적인 의상으로 가득 찹니다. 이는 혹독한 겨울을 떠나보내는 상징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거리 행렬에 참여하며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퍼레이드 공연이 이어지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깁니다. 이 축제의 가장 특별한 풍경 중 하나는 참가자들이 단순히 화려한 의상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다란 타조 깃털, 모자와 나무 신발을 착용한 채 북소리에 맞춰 발을 세차게 구르며 점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긴 겨울잠에 빠졌던 대지를 깨우고 봄을 불러오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이들은 빗자루를 빙글빙글 돌리며 차가운 겨울을 쓸어내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벨기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성에서부터 미식 문화까지 벨기에는 유럽의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에게 언제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번 영상이 벨기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